실제로 흑인 가정 특히에 대한 부모님들이 오해가 많아요. 흑인이 맞아요.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있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사실 간혹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축구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축구계 손흥민 선수를 보면요, 원숭이 막 그것도 눈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축구인들을 보면 근데 흑인들이 사실은 차별 더 많이 당해요. 축구계랑 보자인보다 그래서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열정맨 네. 얌쌤 강쌤, 테드쌤이라고 해요. 테드쌤, 네, 테드쌤이라고 해요. 네, 테드쌤.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바로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에 대한 팁 맞습니다. 네. 구성원을 알고 싶었어요. 네네. 호스트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선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호스트 가족의 구성원의 종류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는 하이틴 문화, 예원이 또 등장했는데 예원이가 그랬죠. 하이틴 문화 상상하지 말라. 항상 백인, 화려한 막 판타스틱 아니에요. 디카프리오 막 큰 집에 네, 뭐, 아니에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호스트 가정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호스트 가정을 보면 지금 배정된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갈 학생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호스트 배정 안내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들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30, 40페이지 되는 정성을 담은 배정표를 드리는데 그냥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많은 필터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세한 걸 봤을 때 이유가 다 있다는 거니까 이걸 믿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못 믿으면 하나 더 하는 건 호스트한테 저희는 첫 편지를 꼭 써보라 그래요. 그럼 왜 나를 초청했는지 그 편지만 받아도 막 장문으로 올 때 많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우리가 역차별할 수도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오늘 가정의 구성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블로그에도 지금 이 글이 올려져 있거든요. 네. 너무 자세히 잘 올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호스트 가정들 보면은 실제 우리 학생들이 다 네. 가정들인데 첫 번째는 노부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빈둥지 가정이라고 하는데 딱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은퇴하신 거죠. 네.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은 다 성인이 돼서 각자 이제 네. 자기 삶을 찾아서 나갔고 독립했고. 네, 이제 제 고학기에 나왔던 학생도 한 학생이 이런 노부부 가정이었어요. 예.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부부였고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이었고 그래서 노부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으로 가서 너무 잘 지내다 왔고 또 저희 대표님도 네. 첫째 따님이 수아가 네. 노부부의 가정으로 가서 너무 잘 지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이 말씀하시지만 미국 노부부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젊게 사신 것 같아요. 에너제틱하게.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네. 더 애정을 쏟을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네. 시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 자기 자녀들을 양육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노하우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노부부 가정도 너무 좋은 가정이에요. 네, 이렇게 네. 배정되면은 너무 감사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조금 보충해드리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할머니가 살아계시지만 거의 못 걷고 막 거의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거동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는 정도다. 우리가 봐도 그런 판단이 된다 그러면 꼭 상의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또는 현지 코디, 왜냐면 재단에서는 배정을 했을 때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소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주변 가정도 추천을 받았을 테고 나름 판단을 한 건데 괜찮다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괜찮다가 우리랑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가정에 어떤 장점이 있었다, 이 가정들이 대화를 잘하든 그거를 들어보기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전에 꼭 확인을 해달라. 어떤 점이 불편했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과 해보려고 했던 액션이 있다는 거. 그분들도 초청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할아버지 네. 할머니여서 실망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네, 네, 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부부 가정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네, 네. 호스트로 이제 선발이 되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호스트가 처음이 아니고 정말 베테랑일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좋은 거는 부모님은 배정표를 받았을 때 처음 받는 거고 이 가정만 알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남과 비교는 잘은 안 하지만 희한하게도 11년 동안 오래 해보니 이 배정표를 받았을 때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부부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 손주 보듯이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살아보기 전에는 음. 물론 이거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건 네. 아니지만 경험해 보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게 재단에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입견. 특히 자원봉사 가정이기 때문에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꼭 경험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학대 이런 거는 애초에 맞아요. 안 보냅니다. 네,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도전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네, 호스트 배정에서부터 막혀버리면 네, 네, 네. 안 되겠죠. 특히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면 맞습니다. 더 힘들고. 그래서 다른 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쯤을 한 번은 생각해달라. 근데 저희 선생님이 입으로 그 얘기를 잘 못합니다. 남의 가정 비교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싱글맘, 싱글댓, 싱글 엄마, 싱글 아빠인데 희한하게 정말 미국에는 싱글맘, 싱글댓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미국의 이 가정이 뭐 사별을 했을 수 있지만 그 합의하에 둘이 이혼을 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데 미국은 희한한 게 우리는 자녀들이 그럼 친권 다툼 막 난리가 나죠. 누가 데려가느냐 하는데 네. 미국은 친권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재혼을 하고 이루었는데 또 다 같이 만나요 막. 네, 맞아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제 친구들이 실제로 제 룸메이트가 그랬었고. 네, 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가요? 네, 왜냐면은 그 부모님은 내 자녀지만 네. 내 인생은 네. 내 인생이라는 게 큰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인 거고 이거는 네. 그 자녀는 자녀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양적인 문화나 교육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네, 그분들은 네, 네. 되게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도 아이가 만나요.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네, 제 룸메이트도 그래서 네. 이 주는 뭐 아빠 만나러 아버님 만나러 이 동네 가고 그 다음 주는 엄마 만나러 그 새로운 아빠랑 그 새 아빠랑 그 명절에 또 만나러 시댁 갔다 가고. 쳐가는 건가요? 그리고 양쪽 나중에 애인들이 있어서 아. 다 같이 만나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자녀를 위해 만나는 거예요. 원부모를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와. 근데 그거에 대해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가 돼서 뭐 너 아빠 엄마 안 본다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신기했고 특히 학생들이 이 교환학생 갔을 때 당황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호스트 집에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거예요. 근데 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맞아요. 성이라는 게 맞아요. 그 퍼스트 네임죠. Last 염씨, 강씨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정들이 뭐 자녀가 한 5명 있는데 라스트 네임 성이 다 달라요. 맞아요. 염씨, 강씨 뭐 하듯이 그것도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견이 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정에 트라우마, 상처가 많겠다. 히스테리컬 뭐, 사연이 하였다. 분명히-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네.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분들이 설사 히스테리컬하든 뭐가 있어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이렇겠지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정말 흔한 거고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싱글맘 이런 분들이 더 집중해서 케어해 줄 때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미리 네. 이런 걸로 겁내기보다 그냥 사람이다. 네. 이 엄마 날 초청했다. 일단 경험해 보라는 거죠. 저도 이 문화를 11년째 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냥 열어놓고 원래 그럴 수 있다. 그런가 보다. 단지 여러분에게 교환학생으로서 문화교류를 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지장될 정도의 험악하고 형편없다. 그거는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싱글댓. 그러니까 싱글맘이 많은 건 다들 아시는데 한국 분들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싱글맘 배정하면 별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싱글댓일 경우 그렇다고 싱글댓인데 여학생? 그건 아니에요. 이러지 않는데 맞아요. 간혹 싱글댓이 남학생을 우리 학생 한 명, 또 다른 교환학생 맞아요. 한 명 해서 더블 지낸 적들이 플레이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총 3명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싱글댓이 경력을 보니 이게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결혼 안 한 사람도 혼자 싱글댓으로 호스트 아빠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학생은 그 와이프 아내분이 사별을 해가지고 사별. 그냥 혼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재혼을 안 하시고. 네. 재혼은 안 했어요. 근데 네, 네. 그 여자친구분이 아, 계셨어요. 여자친구니까. 아니, 뭐 같이 살지 네, 않았고 네, 네, 네. 우리 학생이랑 다른 나라 학생을 배정을 해서 남자 셋이 살았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알려드리면 좋은 게 어떻게 지내요? 하루에 너무 남자 셋이 재밌게 있으니까 막뭐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활동도 정말 많이 네. 하고 그래서 그 호스트 아버님께서 이미 그 학생들을 호스트 받을 때 그런 합의, 취미나 자기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을 받아서 네, 함께 취미 활동을 엄청 즐기고 네, 네, 같이 네. 여행 다니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취미 얘기하신 게 잘한 결국 우리가 지원서 쓸 때 뭐 지나간 일이지만 정성을 다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가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정말 보시고 중요해요. 꼭 아셔야 될 건
지원서에 물론 내가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 적지 마시고 정말 좋아하고 나누고 싶은 걸 정성껏 맞아요. 표현해 주시는 자세히. 게 네, 호스트가 나를 초청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글대 또 되게 재밌게 잘 지냈다는 네, 거. 네. 그럼 세 번째 가정은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제 학생들이 이런 가정들이 있었고 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왔었던 학생들 이름을 얘기할까요? 그냥 성만. 최근에 앞으로는 끝난 학생이요? 아, 그냥 네. 해도 돼요. 최근에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이랑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배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선견이 있었거든요. 맨날 울까봐. 네, 네. 울고 내가 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네, 이렇게 했었는데 베이비시팅. 봐주면서 너무 잘 가족이랑 스며들었고 또 영어도 습득이 빨리 됐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서로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네, 네, 네. 또 아이와 함께 많은 활동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더 시간을 좋게 더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도 네. 집안의 식구들이 자녀가 3명, 4명 막 이렇게 있는 집으로도 배정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집이. 혼자 있으면은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내성적인 친구들, 영어에 자신이 없을 때. 근데 다자녀면은 어찌됐든 계속 얘기하게 돼요. 계속 말하게 쉬운 되니까. 영어, 네. 네. 그리고 같이 방을 쉐어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자기랑 나이대가 같은 형제나 네, 자매나. 네, 네. 그러면은 영어가 진짜 네. 단기간에 엄청 늘어요. 늘어나요. 최고예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너무 많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민균이 학생. 네. 뭐 지금 아.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 5명 있는 맞아요, 집으로 갔던 맞아요. 거고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보충하면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되게 쉬운 영어로 많이 구사하고요. 그 친구들과 물론 갈등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애들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 아들, 딸도 어리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그냥 그 생리를 다 경험해요. 10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 뭐 새로 진짜 출산할 수도 있고요. 애들이 자라면서 뭐 경험할 수도 있고 뭔가를. 그때 그걸 일상이라고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독하면 상의를 꼭 하시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내 마음밭이 잘못됐냐? 내가 자세가 안 좋은 거냐?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지냈으면 좋겠냐 하고 정말로 이게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꼭 상의를 해주시고 근데 아이들이 있을 때 우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럽다고 보고 누군가는 영어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되게 잘 삐져요. 그리고 대신에 애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You go back to Korea 막 진짜 This is my country, my home 막 애기들이 막 여기 막 그래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서러움이 밀려올 수 있으나 이 친구를 내 걸로 만들면 어떻게 같이 몸으로 막 부딪히고 때로 다퉈도 돼요. 막 부딪히고 같이 막 놀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날 좋아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 되는 훈련이죠. 맞아요.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학생을 좋아하면 네. 호스트에게 그냥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엄청난 기회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린 자녀가 있는 정말 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실제 생활을 내가 같이 하는 그런 그걸 다 기회가 오픈한다는 것도 진짜 와, 네, 그런 대단하죠.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한테는 미국인 자녀들한테는 우리 학생을 평생 잊지 못하는 누나, 언니가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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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엄청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맞아요. 달라요.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네, 네, 네.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최악이라고 보고 안 좋은 호스트 만났다 할 수도 있는데 얘기했듯이 공립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은 이 모든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립교환 영상 올려드린 거는 가정을 다 따질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지역이든 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 사립교환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이 국무성과 재단에서 요구하는 바가 생각보다 진짜 그냥 이거 다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왜냐 그 사람들은 이게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은데 맞아요. 단지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미국 교환학생은 그 1년 동안 10개월 네.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인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 네, 네. 내가 미국인이 됐다고 살아내는 네, 거예요, 그 네, 삶을. 네. 맞습니다. 네, 자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요? 중요한 건데요. 네. 실제로 미국에는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백인만 있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사실 상당히 많은 유색인종이 있습니다. 유색인이라 그러면 대부분 African American 절대 하면 안 돼요. 알죠? 이거 볼까봐 겁나네. African American. 그러니까 흑인을 그렇게 불러요. 미국인인데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죠, 혈통. 흑인 있고 그다음에 Hispanic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중동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데 히스패닉이냐 중동 쪽은
그분들은 영어가 발음이 잘 안 들려요. 특히 멕시칸 쪽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미국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이거를 수업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아, 했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에 멜팅 팟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종이 섞인 나라고, 지금은 샐러드 볼이라고 그러고, 아, 샐러드 볼. 있구나. 예,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샐러드 볼이면 어떤지 각각 다 멜팅 팟인 줄 알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멜팅 그렇게 팟은 다 녹인 녹아서 거? 다 같이 용광로에서 같이 섞였다. 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죠. 그 다 다양한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미국이란 나라의 소스에 버무려져 있지만 얘는 포도고 얘는 사과고 다 그 안은 다른 아. 거예요. 그 컬처는 다른 거예요. 아. 그거를 학생들이 꼭 와우. 이해하고 갈 수 있게 멋진 제가 용어네요. 지난주에 네,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네, 네. 다른 문화가 있고. 진짜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한국에서 맞아, 우리도 그렇죠. 이민한 한 코리안 유색인종이죠. 아메리칸도 저희 그런 미국은 이민국가라는 걸 알고 더 이상 하이틴, 백인, 화이트 이거 하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흑인 가정 특히에 대한 부모님들이 오해가 많아요. 흑인이 맞아요.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있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사실 간혹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축구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축구계 손흥민 선수를 보면요. 원숭이 막 그것도 눈 이런 거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축구인들을 보면 근데 흑인들이 사실은 차별 더 많이 당해요. 축구계랑 보자인보다 네. 그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러나 호스텔 배정된 가정 중에 물론 상처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나 의외로 되게 교양 있는 가정들이 많았고 되게 박식하고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히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플로리다 같은 데는 흑인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학교에 어떤 데는 진짜 반 정도 막 우리 선배들 다 경험했다는 걸 믿어주시고 네. 경험했고 흑인들마다 이제 애들마다 얘기하는 건 다른데 학구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근데 공립은 원래 학구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네. 근데 되게 텐션이 높고 재밌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꼭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가지고 제 학생 중에는 이번에 작년 가을에 가서 이번에 돌아온 학생은 히스패닉 친구들이 많았어요. 스페니쉬 쓰는 히스패닉, 히스패닉 학생들이 엄청 많은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화를 배우면서 스페니쉬도 배우게 됐고 예. 아무래도 미국은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스페니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 멕시칸 분들이 많아서 또 그거를 혜택을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디를 가든지 그 유색인종이라고 해도 네, 네. 분명히 배울 게 있고 그들도 네, 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차별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PCF 받았는데 맞아요. PCF는 최종 배정표죠. 네. 받았는데 네. 막 진짜 저희도 실수가 가끔 나올 수 있는 게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종차별을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이 얘기 드릴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의사였어요. 아빠가 의사였는데 호스트가요? 아니, 형? 네, 의사였는데 호스트가 배정이 됐는데 이제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랬더니 가정.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선생님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혹시 백인 가정은 안 될까요? 인종차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진짜.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은 안 했습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가정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아버님도 딸을 보냈는데 흑인 가정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또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도 배정 안내할 때 아버님 흑인입니다 이러진 못하잖아요. 아버님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흑인 계열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세요. 저희도 유색인종이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선생님이 통화를 받다가 전율이 소름. 너무 부끄러웠대요. 오히려 이런 아빠가 있고 그 학생 당연히 끝까지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사실은 전화가 안 와서 엄마가 미국 찾아간다고 우리 딸이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 그럴 정도로 이게 누군가는 마음밭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부모님도 다 모시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막 왜냐면 어떤 분이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다르다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과 스탠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차별적인 마음 갖지 않도록 우선 경험케 해야 된다. 이거 마지막으로 맞아요, 진짜. 네. 그 통계만 봐도 2020년도 기준으로 백인이 미국이 57.8%, 그러니까 반 이상은 되죠. 라틴계가 18.7, 흑인 12.1, 아시안계 6%. 가까이가 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10명 중에 4명은 백인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갔을 때 그 판단 꼭 안 하시길 바라고. 마침 백인 가정 됐다고 해서 예 백인이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우리의 열등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염색을 제가 한때 자존감이 낮아서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노랑머리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했다가 탈색 2번 해서 노랑머리를 했는데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세모 하라고. 왜냐? 그건 미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웃긴 얘기긴 해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만큼 열등감 갖고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우리 소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호스트 배정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얘기를 네.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호스트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거 많이 나눠드릴 거니까 저희는 너무 소스가 많아요. 그러니 맞아요. 언제 이 좋은 피드백 많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자료들 이제는 저도 이것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간학생들에게도 도움 줄 만한 거 초기 정착기랑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영상 편지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네네. 너무 좋죠? 좋은데요? 네, 제가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요. 그러니 우리는 유튜브 블로그에 계속 보시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정맨 염쌤 테드쌤. 빠이 빠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재밌다.